이제 상관관계 분석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려움 개별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구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서 사이크 패키지의 CORR 테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상관관계를 구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5개 변수가 다 들어가지 않고 그 중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정하고 이것들 간 각각의 요것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만 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컴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주면 줘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종속 변수를 앞에 쓰고요. 독립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뒤쪽에다 적어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적어주고 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self control, self confidence, aggressive라고 하는 요 세 개의 변수와 attachment, negative parenting 변수 간의 상관관계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상관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샘플 수가 나오고 세 번째는 유의도가 이렇게 제시됩니다. 이거를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관관계 표를 제시할 때 보통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쓴다고 했는데 여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의 코어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행시켜 주고요. 그래서 상관관계 값은 지금 요 값을 이용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의도 값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요 값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 상관관계를 구해 봤는데요. 사실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탐색적으로 볼 때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할 때는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어떤 표를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함수가 sjplot이라고 불리는 패키지의 탭하고 언더바 corr이라고 하는 요 함수가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먼저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놨냐라고 하면 sjplot이 사회과학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이 sjplot 패키지가 이게 판올림, 업데이트를 할 때 보면 기존에 있던 명령어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 걸로 따라서 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R 분석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때 주로 SJ 플러스를 소개를 많이 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함수들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법을 소개를 했는데 그 명령어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긴 하지만 이게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요런 것이 있다는 정도 알아두고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 명령어가 있는 동안에는 잘 활용하면 되지만 이 명령어가 만약에 없어지거나 다른 걸로 변해 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요 앞에 있는 방법 좀 불편하더라도 앞에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뭐 표를 제시를 하면 좀 더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J 플러스의 탭 언더바 코어를 사용을 할 때는요. 자, 먼저 데이터 프레임, 지금 우리 오른쪽 위에 보면 코어.바 5개의 변수로 해놓은 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는 거죠. 코어.바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결집값 처리는 페어와이즈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피어슨 콜릴레이션 방법으로 구해달라고 한 거고요. 이 P.점 뉴메릭은 유의도를 어떻게 제시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유의도를 숫자로 제시를 해줄까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false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 표 제시할 때 보면 논문에 에스터리스크 3개 제시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그렇게 나오고요. 요 밑에 이제 비교를 위해서 요거 하나 더 했는데요. P.점 뉴메릭을 true라고 하면요. 이제 숫자로 0점 몇몇몇 이렇게 해서 숫자로 유의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바점 레이블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탐색적으로 볼 때는 변수 이름만 그냥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아웃풋을 논문에다 보여줄 때에는 변수 이름보다는 그냥 그 한글로 이게 제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여기서 분석해서 할 수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5개의 변수가 있을 때 이렇게 애짝부터 순서대로 적어주면 이 변수의 그 숫자대로 들어간 변수의 순서대로 이렇게
레이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인코딩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한글을 적어주면 이게 깨져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문자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인코딩 문제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EUCKR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적어주면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트라이앵글은 여기서 보스라고 하는 건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한번 내놓은 걸 볼까요? 상관관계를 보면 지금 요 값을 보여주는데 보면 상관관계가 이 111이라고 하는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23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0.23으로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오른쪽 위나 왼쪽 아래만 보여달라고 해도 사실 그 결과를 보는 거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스는 다 보여달라는 거고요. 필요하면은 명령어에서 up나 low로 해서 따로 일부분만 보여달라고 명령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어를 주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걸 실행을 시키면요. 보통은 왼쪽 아래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고 오른쪽에 뷰어 아래 이렇게 HTML로 이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는 것처럼 딱 표지시하기 좋게 되어 있죠. 상관관계 값과 다음에 딱 그 유의도 정도를 이렇게 딱 해서 보여주니까 편합니다. 요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전체 선택, 보통 컨트롤 A 누르면 되죠. 전체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 주신 다음에요.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가서 그냥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데이터에서 뭐 텍스트를 열로 분할할 필요가 없이 HTML 파일이라 그냥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줄칸만 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데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편하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p 뉴메릭을 true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별이 나왔던 거, 에스테리스크가 나왔던 거 대신에 이렇게 유의도가 각각의 그 상관관계 분석에 나오죠. 그러니까 원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해서 분석을 하시면 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지금 코.바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적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 싫다. 난 한 번에 할 거기 때문에 변수명을 직접 적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적어주면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편상관계수 구하기를 여기서 표시를 했는데요. 이제 편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의 상관계수, 그러니까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요. 그러니까 x와 y 두 변수가 간의 상관관계인데 다른 변수들의 어떤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다른 어떤 제3의 변수 아니면 제3, 제4의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그것을 편상관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편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상관계수의 어떤 그 행렬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앞에 우리 5개의 변수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요 5개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를 코.1이라고 하는 객체로 저장을 하라고 해서 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회귀 분석이나 이런 데서도 보겠지만 R을 사용해서 분석할 때 가지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의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석한 내용을 활용해 가지고 다시 2차, 3차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 같은 경우도 기본 회귀 분석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 회귀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베타값도 따라 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통계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데요. 지금 여기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이 베이스의 COR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이제 COR.1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름은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편의상 COR.1이라고 줬고요. 이렇게 먼저 이제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알 수 있는 게 데이터에 COR.1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생겼죠. 근데 위에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COR.반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요. 5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고 595개의 사례가 들어가 있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었는데 COR.1은 COR이라고 하는 함수가 수행된 결과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관관계 값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상관계 분석을 한 결과의 객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상관계수를 구할 때는요, 요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cycle라고 하는 함수 내에 partial.r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는데요.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제 괄호 한 다음에 처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COR.1 한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요. 자, C하고 먼저 적어준 거는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함수, 그러니까 요 적었을 때 attachment와 aggressive라고 하는 요 두 함수의 코릴레이션을 구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네 번째 거, 그러니까 어떤 거겠죠? 여기서는 자기 통제되게 되겠죠? 이 네 번째에 있는 요거를 통제한 다음에 C1과 C2의 편상관계수를 구해줘 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해보면 나오는데 자 attachment와 aggressive 간의 편상관계수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0.0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뭐냐면 아까 네 번째였다고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영향력을 제외한 다음에 애착과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는 0.01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통제한 게 얼마나 달라진지를 보려면 우리 아까 여기서 구해놓은 거 있죠? 애착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한 게 뭐였죠? 공격성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138이고요. 통계적으로도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이었는데 근데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변수를 네 번째 변수를 통제를 하고 났더니 0.01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를 하면 상당히 많은 값이 없어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도 않은 상태로 바뀌어버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통제돼서 많이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편상관계수를 구하는 의미고요. 자, 구현을 위해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게 C 이렇게 적어준 거는요, 직접 관계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래 줄 같은 경우는 C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해줘. 그러니까 1, 2, 2, 3, 1, 3의 상관관계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 상관관계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두 개.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과 네거티브 페어런팅을 통제하고 난 다음에 앞에서 했던 세 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해달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값은 어태치먼트와 어그레시브와 셀프 컨피던스라고 하는 값인데 이 각각의 상관계수는 셀프 컨트롤과 네거티브 페어런팅을 통제한 그런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편상각에서 구하기 혹은 다른 뭐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요. 뭐 요거는 한번 실행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먼저 SPSS 데이터 내에서 세 개의 변수들 간의 세 개의 변수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진 데이터셋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ggm이라고 하는 패키지 내에 pcall, 아마 파셜 코릴레이션의 약자겠죠. 요거를 해서 요거 세 개의 변수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관계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태치먼트와 어그레시브의 관계를 셀프 컨트롤로 통제한 다음에 갑시다 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0.001이 마이너스 0.001 요 값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편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그 SJ 플랫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SJ 플랫의 함수가 없어지거나 만약에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가 요거 두 개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concatenate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셀과 요 셀의 결과를 이렇게 붙여서 한 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상관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